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인생의 지혜와 철학 이야기들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으며 평생 인내와 수양을 강조했던 맹자가 전하는 인내심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큰 나무도 오랜 세월을 견뎌 자란다. 누구나 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조급함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간절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 속에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우리가 애써 키워온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맹자는 2300년 전 이미 조급함이야말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비유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맹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왜 조급함을 그토록 경계했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바닥난 인내심 앞에서도 다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나무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맹자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 중국 추나라에서 태어나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유학자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인내와 교육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바로 맹모삼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며 놀자 이는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놀자 그의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한 뒤에야 맹자는 예절과 공부를 흉내내며 놀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는 비로소 이곳이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라 여기고 정착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좋은 환경을 찾아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넘어 자식의 성장을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최선의 환경을 찾아 나간 어머니의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이사로 만족하지 않고 아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몇 번이고 다시 거처를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아이에게 맞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맹자의 어머니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맹모당기, 즉 배틀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타지에서 공부하다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마침 배를 짜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칼로 짜고 있던 배를 싹둑 끊어버렸습니다. 놀란 맹자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은 내가 짜던 이 배를 중간에 끊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배는 한 올 한 올 실이 쌓여야 비로소 옷감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맹자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학업의 길로 돌아가 마침내 공자의 뒤를 잇는 대유학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훗날 맹자가 인내와 지속적인 수양을 그토록 강조하게 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맹자가 남긴 가르침 중에서도 조급함에 관한 가장 유명한 비유는 바로 알묘조장이라는 고사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심은 벼의 싹이 더디게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 싹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 위로 잡아당겼다. 그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내가 싹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다. 그의 아들이 놀라서 밭으로 달려가 보니 싹은 이미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는 싹이 자라도록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내버려 두는 것은 김을 매주지 않는 것과 같고 억지로 자라게 도와주려는 것은 싹을 뽑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이 짧은 비유는 인내심이 바닥나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급함을 경계하는 사자성어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싹은 자연스러운 시간과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순간 뿌리는 손상되고 싹은 오히려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고 해서 조급하게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것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농부는 결코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기에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싹을 잡아당기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부지런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력 그 자체보다 그 노력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또한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통해 큰 그릇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호연지기를 의로운 행동을 오랫동안 쌓아나갈 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크고 강한 기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운은 반드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나가야 생겨나는 것이지 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제자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마치 곡식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알묘조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곡식을 억지로 잡아당겨서는 안 되듯이 우리 안의 큰 기운 역시 조급하게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묘조장의 비유와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큰 나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듯 우리 안의 진정한 힘과 성숙 역시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맹자 자신의 삶 역시 인내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인의에 기반한 정치를 펼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제나라의 직하학궁이라는 학술기관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토론을 이어갔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힘과 권모술수가 지배하던 전국시대였고 제후들은 맹자의 이상적인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끝내 그 뜻을 현실 정치에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의 성공 대신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나머지 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의 사상이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동아시아 전역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대에는 아무도 그의 뜻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오늘날까지도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급함 없이 묵묵히 쌓아온 것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맹자 자신이 몸소 보여준 알묘조장과 정반대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서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를 실천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3살의 남성 정승우 씨입니다. 승우 씨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극심한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경쟁 업체들의 매출 순위를 확인하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초조해했고 그 초조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광고비를 쏟아붓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확장하며 사업을 급하게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확장은 오히려 재고 관리와 자금 흐름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몇 달 뒤 그는 사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무리하게 버려놓은 여러 상품 라인은 서로 자원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재고와 빚만 떠안은 채 사업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알묘조장의 이야기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싹이 더디게 자라는 게 답답해서 억지로 잡아당긴 거였어요. 결국 뿌리째 뽑아버린 셈이었죠. 승우 씨는 이후 사업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며 매달 무리한 확장 대신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대신 지난달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난 뒤 승우 씨의 쇼핑몰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매출 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그는 이제 조급함 대신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승우 씨는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매출이 더디다고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우선 지금 가진 것을 단단히 다지라는 조언을 자주 건넨다고 합니다. 승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디게 자라는 결과를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잡아당겨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5살의 여성 임수정 씨입니다. 수정 씨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늘 조바심을 냈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로서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매일 몇 시간씩 추가 학습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더디면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오히려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어갔고 급기야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싹을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계신 겁니다. 아이마다 자라는 속도는 다른데 그 속도를 무시하고 억지로 당기면 뿌리 자체가 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수정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들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억지로 몰아붙이는 대신 꾸준히 곁에서 지켜봐 주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제야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억지로 다그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것이 결코 방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무시한 채 억지로 성장을 재촉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8살의 여성 한지은 씨입니다. 지은 씨는 몇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금방 지치고 조급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짧은 시간 안에 몸이 달라졌다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닌지 초조해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만에 극단적인 식단 제한과 무리한 운동량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결국 몸에 무리가 와 며칠간 운동을 아예 쉬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은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빠른 변화를 억지로 재촉하다가 오히려 꾸준함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목표를 다시 세우며 결과보다 매일의 습관을 지키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은 씨는 몇 달 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만 쫓았는데 이제는 그냥 오늘 하루 꾸준히 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려고 해. 신기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지은 씨는 이후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결과를 재는 저울 대신 하루하루의 실천을 기록하는 달력을 벽에 붙여두었고 빈칸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2살의 남성 오영준 씨입니다. 영준 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으로 공부에 뛰어들었지만 예전과 달리 쉽게 지치는 체력과 둔해진 암기력 앞에서 자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뒤에 시작한 공부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도가 나갔고 몇 번의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하자 그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맹자의 알묘조장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준 씨는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꾸준히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2년이 지난 뒤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했고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2년은 저에게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급하게 당기지 않고 기다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영준 씨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늘 수강생들에게 결과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승우 씨, 임수정 씨, 한지은 씨, 오영준 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조급함이 어떻게 우리가 애써 키워온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지, 그리고 인내가 어떻게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우 씨는 사업의 조급함을, 수정 씨는 자녀에 대한 조급함을, 지은 씨는 몸의 변화에 대한 조급함을, 영준 씨는 나이에 대한 조급함을 각각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속도를 받아들인 뒤에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조급함에 쉽게 휩쓸리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즉각적 만족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훨씬 더 강하게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면 견디기 힘들어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충동에 쉽게 휩싸입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오늘날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짧은 영상과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질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화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먼 옛날 인류에게는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즉시 챙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뇌 깊숙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눈앞에 작은 보상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훗날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공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오랜 추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참고 기다리는 능력 자체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진짜 가치 있는 성장, 즉 관계와 실력, 건강과 사업은 모두 즉각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물론 현대 심리학을 알지 못했지만 알묘조장이라는 그의 비유는 바로 이 즉각적 만족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조급함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을 망친다는 통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선함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꾸준한 수양을 통해서만 온전히 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싹, 즉 사단을 이야기하며 이 싹들 역시 알묘조장의 벼처럼 조급하게 억지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되고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길러나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싹을 예로 들며 이것들이 각각 인의해지라는 큰 덕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수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선함이든 실력이든 관계든 진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시간과 꾸준함이라는 같은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급함이 밀려올 때 알묘조장의 비유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억지로 결과를 잡아당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조급함이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급한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꾸준함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승우 씨와 지은 씨의 사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 대신 오늘 얼마나 꾸준히 임했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조급함 대신 성실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단 한 줄이라도 오늘 해낸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쌓인 기록을 돌아보면 그 자체가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단순한 일지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해주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장의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정 씨의 사례처럼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는 대신 나만의 자라는 속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에 심은 나무라도 어떤 것은 빨리 자라고 어떤 것은 더디게 자랍니다. 더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급함이 극에 달했을 때 잠시 그 일에서 물러나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은 씨의 사례처럼 무리하게 몰아붙이다 오히려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보다 잠시 속도를 늦추더라도 꾸준함을 지켜내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력 질주로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처럼 인생의 대부분의 목표 역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나이나 시기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준 씨의 사례처럼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조급함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한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심어진 시기가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 각자의 속도로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남보다 늦게 심어졌다고 해서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작은 진전을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큰 변화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조급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을 매일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호연지기처럼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반드시 큰 기운과 실력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몫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조급함이 들 때 그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조급함이 정말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남과의 비교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는 우리 자신의 시선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맹자의 어머니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오늘 하루 그 일을 중간에 끊지 않고 이어갔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틀에서 짜던 실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알묘조장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조급함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큰 나무처럼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방법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이미 이루어낸 작은 성장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몇 달 전, 몇 년 전의 나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자라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오늘의 나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급함 속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성장의 궤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진첩을 넘겨보듯 지난 일기나 기록을 가끔씩 되짚어 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던 성장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11번째 방법은 조급함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그 조급함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아예 사라지기를 바라는 대신 조급함이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맹자 역시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수양하며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이 11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조급함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큰 나무처럼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의 몸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는 일마다 그가 하려는 바를 어그러뜨린다.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하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더딤과 어려움조차 어쩌면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위로를 전해줍니다. 맹자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예로 들며 이 구절을 설명했는데 순임금은 밭에서 농사를 짓다 등용되었고 부열은 성벽을 쌓는 노역 속에서 발탁되었으며 관중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상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들 모두 큰 임무를 맡기 전에 하나같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맹자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큰 임무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시련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위로입니다. 큰 나무는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내림의 시간이야말로 훗날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정승우 씨, 임수정 씨, 한지은 씨, 오영준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조급함과 씨름했지만 결국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속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조급함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 조급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부담마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번 그 조급함이 밀려올 때 큰 나무도 오랜 세월을 견뎌 자란다는 맹자의 문장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더딘 길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더딤은
어쩌면 여러분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을 훨씬 더 길게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더딘 시간 역시 훗날 돌아보면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조급함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묵묵히 걸어가는 힘을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로운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평온과 꾸준한 인내가 함께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나무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